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1억을 줘야 되죠, 친구한테. 자, 그러니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100%, 100을 내고 걸 만큼. 근데 질문도 꽤 많이 하고 하는데 마감률이 100%니까 막 책임감이 되게 있으니까 이렇게 친구한테 1억을 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 반인데 찜찜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이 판단해갖고 선택을 해서 이 답변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도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1억을 주시면 돼요. 돈이 있으면 1억을 준다. 근데 이제 1억을 못 주겠죠. 왜? 농담 반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자, 나중에 돈을 벌어서 1억을 주면 돼요. 지금이 없으면. 근데 이것도 나중에 1억을 주는 것도 이것도 아니겠죠. 왜? 농담이었으니까. 3번. 자, 이런 경우에 1억을 준다는 것을 상대방은 나는 진으로 표시했냐. 이제 농담과 진담 경계에서 얘기를 했다면, 농담과 경계. 이 농담과 진실의 경계에서 얘기를 했다면 친구는 받아들였을 때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커요. 왜? 1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농담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경우에 자, 내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가서 야, 내가 1억 준다고 하는 거는 취소하고 미안하니까 내가 음료수 하나 줄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찜찜함이 날아가죠. 그래서 음료수 하나를 사줘요. 그럼 싸죠. 그런데 4번 이렇게 내가 농담을 했는데 얘가 농담을 안 받아들고 얘가 또 다시 이렇게 합니다. 내가 1억을 음료수를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네가 1억 준다 했으니까 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줘 그럴 때는 자, 학생의 입장에서 아마 학생일 거예요. 이렇게 농담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 아닐 수도 있고 내가 1억을 준다는 게 이 상황상 농담이라는 의사표시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 다툼이 벌어지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1억을 주지 말라고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법정 다툼에 가서도 1억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요. 왜? 이게 농담 반이니까 농담일 가능성을 상대방이 인지하는 그런 평상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면 안 줘도 되죠. 그럴 경우엔 법으로 걸으라고 그러세요. 먼저.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하려면 1억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최소 300에서 500. 그러면 상대방이 300만 원을 들고 이 1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그러면 이 채무가 없다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달라고 하는 증거를 이 사람이 대야 돼요. 그러니까 1억을 내가 준다고 했다는 증거를 대야 되고 그 줘야 되는 이유도 이 사람이 증거를 대요. 상대방이. 그런데 5번 아니 진짜 이렇게 1억을 줘야 하는데 라면 줘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이제 심리적 이유 말고 이유가 있다면 그죠? 1억을 줘야 돼요. 줘야 하네. 근데 농담반이라는 걸 썼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상대방은 농담이 아니에요. 받을 이유가 있어요. 받을 이유가. 이럴 때는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걸 받더라도 이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이유가 이 사람이 명확하게 있다면 돌려줘야죠. 그런 경우에 돈이 없다면 파산 선고를 하면 돼요. 법원에 가서. 파산 선고를 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러면 내가 버는 돈 한도 내에서 조금씩 갚으면 되니까 파산 선고를 신청하시기를 권해요. 자, 6번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진지하게 고려를 해서 본 거고요. 이런 경우에 친구한테 1억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주죠? 그럼 이게 주는 방법인가? 어떻게 주죠?
자, 주는 방법은 어떻게라는 방법은 1번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현금으로 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써야 되는데 영수증도 1억이라는 금액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법무사나 이런 데 사람 앞에서 통해서 제3자를 껴서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해 보이고요. 또 2번은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거든요.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하고 이 이체를 했던 증거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하고 이 계좌이체를 하기 전에 통화를 녹음을 하세요. 이런 이유로 내가 이체를 한다 이렇게. 통화를 해서 녹화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통화 기록을 녹화한다고 상대방의 동의도 받으세요. 법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1억을 이렇게 해서 무슨 계좌로 이렇게 계좌 뭐뭐뭐뭐 번호로 내가 보낼 것인데 그것을 수령하겠느냐 이걸 녹화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라 하면 증거가 남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3번 돈이 없으면 그러면 친구가 이제 계약을 다시 해서 할부로 준다거나 분할해서 준다고 약정서를 써야죠. 나누어서 준다고. 이게 돈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죠? 그냥 농담 반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의 장난, 내가 이렇게 하면 1억 줄게 이렇게. 그러면 말의 무거움을 좀 느껴보세요. 본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본인이 100% 하는 것처럼 책임을 지는 성격이라면 말의 무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이 농담이라고 느낄 정도의 것이라면 본인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닌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릴 적이라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이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큰 설화, 사람들의 시달림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자, 7번째로,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친구에게 1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죠? 농담 반. 1억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친구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런 고민을 했어. 미안해. 하고 사과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너 농담이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고요? 진지한 친구가 돼버리죠. 자, 선택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진지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고, 뭐, 그 농담이었잖아. 유쾌한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자, 유쾌한 친구는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이 진지한 친구는 쓸데없이 뭐라고요? 심각한 친구가 돼버릴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 자, 8번. 자, 이게 1억을 줘야 되는데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써서 질문해 주세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죠. 자, 질문이 농담반인데 농담처럼 질문을 하셨지만 농담처럼 이게 농담처럼 질문했는데 농담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되니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상담을 하시도록 하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9번째로 제가 너무 쓸데없이 진지하게 지금 이걸 답변을 하죠. 네. 진지하게 쓸데없이 답변을 하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한 번쯤은 친구에게 농담처럼 말했던 것을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진지한 질문 자체도 여기에 썼다는 자체도 진지한 겁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무겁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답변 드립니다. 약속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여유 있게 하시고, 약속을 하는 것이 있으면 농담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